네, 포스코 사태. 사법 처리가 먼저다. 사법 처리가 먼저다. 지금 이 전부 입건돼서 곧 경찰 수사를 받게 될 7명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같이 수사를 받게 될 장인화라는 자를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덜렁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화에 대해서 두 가지 평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무난한 금수저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포스코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언뜻 봐서는 긍정 부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난하게 금수저 출신이 무난하게 줄 잘 타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최종우 똘마니를 자처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장인아가 무슨 수로 최종우 좌파 커넥션 세력을 척결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이 장인하는 살아남기 위한 무슨 생존 전략 차원에서 했는지 원래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이 한테 포스코 5천억을 들여서 무슨 서울의 숲에다가 뭘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가 흐지부지 됐죠. 박원순이 죽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의 멘토인 송기인이한테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추파도 던지고 상납도 하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윤아라는 자가 무난한 금수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완전히 종북주사파에 아주 편향된 정치 행태를 보여왔던 겁니다. 최종우나 장윤아나. 그래서 이렇게 덜렁 장윤아를 추천을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후보 추천위원회 7명과 장인화, 최정우 등은 어떤 형태로든 경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수사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에 닥친 안팎의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그저 무난할 뿐인 그리고 줄 잘 쓰는 것밖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 장인화의 이 캐릭터로는 도저히 이건 난망하다. 이런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성도 도덕성도 땅에 떨어진 후보 추천위원회가 쫓기듯 뽑은 후보인 이 정인화가 과연 최정우가 6년 동안 딱 구축해 놓은 이 앙시행 레짐, 좌파 앙시행 레짐 이걸 개혁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울시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서울 숲에 5천억 원 규모의 과학관 건립해서 기부 체납하겠다. 이거를 장윤아가 주도했는데 이 박원순이하고 장윤아가 경기고등학교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대위가 포항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최종우 밑에서 연명하기 위해 문정권 실세의 줄을 잡았던, 여기서 실세는 박원순이하고 또 송기인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의 멘토. 이 정권 실세의 줄을 잡았던 장인하는 후보 자격이 없다. 포스코 회장에서 후보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강력한 촉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장윤아를 후보로 추천한 포스코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중심으로 장인화의 후보 선정 과정과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선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직접 내주 초에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범대비는 포스코 CEO 인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전원이 호화 해외 이사의 건으로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만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탄원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이사 7명 전원, 그리고 사장으로 추천된 장윤화, 그리고 현 회장 최정우 모두 같은 사건으로 동일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공범들입니다.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도 장윤화의 후보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화가 철강 쪽, 그것도 연구원 경력밖에 없어서 철강도 제대로 못하고, 또 최근 이 미래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2차전지도 전혀 모른다. 이 사람 가면 그냥 무난하게 포스코 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카르텔 척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입시 카르텔, 또는 건설 현장의 그 건폭 카르텔, 심지어는 이 공무원 벽 허물기, 이 모든 우리 사회에 암세포처럼 번져 있는 카르텔 척결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의 최정우 장윤화로 이어지는 이 카르텔이야말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끈끈한 유착관계 속에서 포스코를 완전히 집어삼킨 그런 거대 카르텔 아니냐. 그런데 그 거대 카르텔에 최정우에 이어서 장윤화가 다시 포스코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KT 사태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KT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아주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구현모를 연임시키려다가 실패하자 구현모의 최측근 똘마니 윤경림을 사장으로 선임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거부하는 바람에 완전히 원점에서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그 호화 해외 이사회 관련된 배임 이런 이 사법 처리 문제만 지금 제기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포스코 관련해서 논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건인데요. 이 포스코는요, 2020년 4월 10일,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2020년 4월 10일 이사회에서 1조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했습니다. 1조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의를 했어요. 그럼 자사주를 1조 원어치를 사들이면 당연히 포스코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4월 10일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사회 안건이 그 전에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사회 하기 한 달 전에 이사회 안건이 결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보면 2020년 4월 10일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야 자사주 1조 원어치 매입하자 라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이 절차를 적용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3월 10일 야 자사주 1조 원어치 매입해서 주가를 지탱하자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결정했느냐? 그것은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안건 결정. 이번에 1조 규모 자사주 취득을 한 달 후 이사회에서 올려서 의결하자. 그 하는 결정을 한 달 전인 3월 10일에 누가 내렸냐? 당시 대표이사와 CFO가 내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시에 대표이사, 법률적 대표이사 최정우와 장인화가 대표이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CFO라고 있잖아요. CFO는 재정 담당 책임자입니다. CEO는 이 경영 책임자고 CFO는 재무 담당 책임자인데 이 CFO 이 세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CFO가 전중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적어도 2020년 3월 10날 야, 한 달 후 이사회에서 자사주 1조 원 매입을 의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월 10일 때 이미 이제 한 달 후에는 자사주 매입이 있을 거야라고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알게 된 거죠. 이 세 사람은. 그래 놓고 이게 정말 고급 내부 정보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세 사람만 아는 이걸 해놓고 그리고 나서 3월 12일에는 이 CFO인 전중권이가 1000주를 사요. 이때는 포스코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사주 1조를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싼 값에 산 겁니다. 3월 12일에 전중권이 1000주를 사고 5일 후인 3월 17일에는 최정우가 615주를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8일에는 장인화가 500주를 삽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달 후에 자사주 1조 원어치 매입하자고 결정해 놓고 아직 한참 낮은 가격인 포스코 주식을 지그들이 결정한 이틀 후, 일주일 후, 그 다음날 차례차례 1000주, 615주, 500주를 삽니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중권이는 자기가 먼저 1000주를 산 다음에 3월 13일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 동료 메일을 발송해요. 그렇게 해서 전중권, 최정우, 장인화를 포함한 64명의 임원이 야 이거 자사주 매입이 곧 있을 모양이니까 우리 사자 해가지고 64명이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이사회 결의 전에.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 자금 그 주식 매입이기 때문에 주식 자금 관계법 위반이에요. 이 자체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2021년 3월 그러니까 그 1년쯤 후에 전중권, 최정우, 장윤화를 포함한 64명을 미공개 주식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심각한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2021년 3월이니까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이 사건이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최정우, 장윤화가 송기인이 문재인의 멘토인 송기인이랑 가깝고 최정우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2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지만 이거 우리 사람들인데 하고 수사를 덮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사주를 매입하자고 결정한 세 사람의 장본인 최정우, 장윤아, 전중권이는 이거는 이 자본시장거래법을 확실하게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입을 같이 한 61명의 다른 임원들은 실제로 이 자본시장거래법상 확실한 위법 행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64명 전부를 사법 처리는 못하더라도 최초의 이 자사주 1조 매입권을 결정하고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먼저 산 최정우, 장윤아 그리고 전중권, 이 세 사람은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혐의로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 최정우의 이 커넥션인 최정우 카르텔인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범죄를 저지른 장인화와 전중권을 포스코 회장 최종 두 사람의 후보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장인화와 전중권을. 그리고 이 중에 장인화가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 최정우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호화 이사회 건으로 배임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이 심각한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그냥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부터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포스코 사태를 보면서 종북 주사파들,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과 정말 겹겹이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 최정우, 장인화 커넥션의 실태를 조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공범들끼리, 곧 수사를 받을 공범들끼리 추천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고, 이 복마저 같은 상황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으면 포스코는 절대 국민기업으로 다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지금 아직도 곳곳에 문재인이 알받게 해놓은 자들,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과 끈끈하게 커넥션 구축해서 지난 5년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자들이 포스코뿐이겠습니까? 여러 군데 지금 박혀 있는데, 이 자들이 윤석열 정부 알기를 뭘로 알겠어요? 그냥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그냥 넘어가는 바보 같은 정권이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KT하고 포스코는 확실하게 좌파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바로 세워야 된다, 국민기업으로. 그 말씀을 제가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KT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잡는데 우리가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이제 KT 이어서 그보다 훨씬 더 커넥션이 두텁고 깊이 쌓여있는 이 포스코를 확실하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커넥션, 최정우 커넥션, 장인화 커넥션을 확실하게 청산하는, 그래서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세우는 이러한 과제를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때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